JTAG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회로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이름이 틀리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름이 틀리다는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ORCAD는 모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름을 따라가요. 이름이 다르면 서로 다른 거예요. 연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 제어기에는 이제 계속 아시겠지만 전원에다 다 필터를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필터를 뭐 왜 넣는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연구실이 개발 환경 같은 게 점점 이제 뭐 AC 220이 아니라 AC 380 레벨까지도 가고 특히나 고압을 사용하는 전원 회로들도 요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에 대한 영향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불충분할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PC의 에뮬레이터가 안 끊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끊길 거예요. 똑같이. 단 PC가 고장날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이게 절연함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에 그 전류 흐름을 끊는 거예요. 끊어서 뭐랄까 다 같이 죽지 않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아래에 얘는 ISOW7841이라는 소자인데 아마 이런 소자 만드는 거는 그 ADI사랑 TI사밖에 없을 거예요. 이 소자 하나에서 절연 전원이 나오고 DI 절연도 됩니다. 이 가운데 이게 이제 절연된다는 뜻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전원도 나오고 절연이 되는 회로입니다. 얘는 위에는 절연만 돼요. 절연만. 딴 거 없어요. 절연만. 그래서 얘가 전원이 절연이 돼서 나오면 여기가 절연 전원 5V가 되는 거예요. 절연 신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절연이 되는 신호 이름은 끝에 밑줄 ISO를 붙여놨죠. 이름이 틀리면 서로 다른 신호인 겁니다. 그렇게 돼서 풀업 풀다운이 되고 아까 말한 TI사의 14핀 JTAG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에뮬레이터가 끊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에뮬레이터가 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5번 핀 때문에 그래요. 5번 핀. 이 5번 핀이 중요한데 JTAG의 5번 핀이 뭐냐면 PD 신호예요. TI JTAG 14핀. 이게 검색해 보면 뭐 있을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자료가 한 번에 뜰지 모르겠네요. 이게 표준 자료이긴 한데 막상 찾아보지 않으면 또 막상 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미지 볼게요. 이미지 그냥 여기 보시면 PD라고 되어 있죠. PD VCC 아니에요. PD예요. PD가 뭐의 약자면 파워 디텍션의 약자예요. 파워 디텍션. 그래서 얘가 과한 전압이 걸리거나 저전압으로 된다고 판단되면 에뮬레이터가 이 보드가 없다고 판단하고 끊어버려요. 통신을.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는 중간에 종종 에뮬레이터가 끊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5번 핀에 노이즈가 들어오면 뭐 여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설계된 거는 비드랑 캡을 충분히 달아줌으로써 이 핀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저기는 PCB를 볼게요. 회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어디 갔어? 방금 보셨던 여기 5번에
여기 PD 핀 요거. 그래서 5V가 들어와서 LC로 들어가는 거죠. 패턴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해서 이 핀에 뭐 놓이지 않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타더라도 패턴 흐름 자체는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회로와 패턴 설계를 다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회로 설계를 하면 이 구조가 단순히 그림이 아닌 실제 PCB로도 반영되도록 여러분들은 같이 작업하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자, 해서 오실레이터 부트 모드를 결정하는 스위치, 그 다음에 JTAG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OP앰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33호는 지금 총 16개의 AD 포트가 있는데 우린 그 중에 8개를 쓰고 있고요. 쓰고 있습니다. 2833호는 0에서 3V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요. 3V예요. 3.3V 아닙니다. 전원은 3.3V인데 처리 가능한 AD의 범위가 0에서 3V예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 28069라든가 지금 나온 28379 같은 제품들은 0에서 3.3V를 다 인식하거든요. 근데 335는 예전에 나온 모델이라서 0에서 3V만 인식합니다. 우선은 아날로그이다 보니 얘는 전용 LDO를 따로 달아놨어요. 이렇게 5V LDO 따로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옆에 보시면 처음 보는 신기한 소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Vout에 마이너스 0.232V라는 게 보이죠? 얘는 전압을 잡아주는 캐패시터 스위치 컨트롤러예요. 전압을 잡아주는. 기능만 쉽게 말하면 5V가 들어오면 출력으로 마이너스 0.23V 정도 나와요. 이런 건 어디다 씁니까? 이 OP앰프 때문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OP앰프는 모두 레일 인, 레일 아웃 이란 특성을 가진 OP앰프긴 한데 레일 인, 레일 아웃이 뭐냐? 입력과 출력 전압의 신호 범위가 전원의 전체 레인지를 모두 다 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얘가 5V형 OP앰프면 레일 인, 레일 아웃 조건 때문에 입력 신호도 0에서 5, 출력도 0에서 5 다 쓸 수 있다. 레일 인, 레일 아웃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5V OP앰프가 0에서 4V, 출력도 0에서 4V 이런 식으로 약간 입력 전원보다 약간 낮은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자, 레일 인, 레일 아웃인데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아무리 레일 인, 레일 아웃이라고 해도 우리가 쓰고 있는 OP앰프가 싱글 서플라이 0에서 5V 전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V를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전류나 전압 튜닝하면 항상 업셋을 잡아주거든요. 아주 일부라도. 근데 그거는 이 OP앰프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아무리 레일 인, 레일 아웃, RIRO 특성이 있어도 0V부터 시작하잖아. 기본적인 전압 조건이. 그래서 이 전압 0V에다가 이 회로적으로 허용되는 약간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약간의 전압을. 그러면 OP앰프는 마이너스 0.2에서 5V가 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나머지 신호들은 아날로그 레벨,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라운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OP앰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신호들이 약간 더 높은 옵셋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0볼트를 생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만든 회로도예요.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해봐야죠. 뜻대로 안 될 경우도 대비해서 옆에다가 영업 조항도 하나 넣어놨어요.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영업 조항 넣으면 돼요. 자, 해서 밑에 OPMF는 OPMF 회로는 자, 전체적으로 보면 OPMF가 회로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이 OPMF 회로의 차단 주파수는 아마 10kHz일 거예요. 예전에 설계해서 잊어버렸는데 이게 버터워스 2차 LPF 필터예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고 게인은 1대1. 0에서 5V이기 때문에 입력이 0에서 5V 레인지예요. 따라서 출력이 나오면 DSP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3V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압 조항이 달린 거예요. 출력에. 10kHz 대역이고 당연히 10kHz니 문제가 있죠. 내가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더 높은 대역을 써야 돼. 신호가.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예를 들어 높은 대역을 쓴다면 이 필터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바꿔야 돼요. 왜 10kHz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DC-DC 컨버터 많이 쓰죠. DC-DC 컨버터.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이 몇 헤르츠인가요? 거의 0헤르츠예요. DC는 아무리 높아도 헤르츠 단위입니다. 우리가 제어하는 게. 높아야 1kHz? 1kHz도 안 쓰죠. 그나마 높은 전압일 때가 인버터 할 때인데 인버터는 몇 헤르츠죠? AC가? 60Hz. 그러니까 그거보다 엄청 넓은 거죠, 대역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역폭보다는 엄청 크게 잡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10kHz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DC 스택이나 AC용 뭐 스택, 인버터 같은 거에서는 거의 영향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막기 위한 필터다. 하고 오른쪽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커넥터들이 있고 아까 동환이가 센서의 전원은 어디서 끌고 옵니까?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커넥터랑 뭐 밖에 센서를 연결하면 5V 전원을 여기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걸 항상 쓴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근데 옆에 보면 근데 이상한 깜장색 뭐 하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폴리퓨즈라는 부품이에요. 인터넷으로 폴리 스위치, 폴리퓨즈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과전류가 흐르면 저항값이 엄청 커지면서 끊어진 것처럼 바뀌어요. 부품이. 왜 넣냐면 가끔씩 어느 분께서 1, 2, 3번 핀을 헷갈리셔서 역삽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역삽하면 센서보드 망가지는 건 둘째고 이 보드 전원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폴리퓨즈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생기면 얘가 아마 굉장히 큰 저항값으로 바뀌면서 여기 전압이 순식간에 낮아질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실험하시다가 갑자기 AD 신호가 뭐 이상하다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프로텍션이 걸릴 수가 있고 불행히도 이런 거는 피드백이 안 돼요. 제어하는 사람이 밖에서 봐야지. 그러면 보호 동작되는 기준이 뭐냐? 얘가 020이죠. 얘가 200mA에서 걸려요. 얘는. 요거 이제 찾아보시면 FSMD로 찾아보시면 이 제품 설명이 나올 텐데 허용되는 전류 용량에 따라 여기 수치가 다른데요. 근데 왜 또 200mA냐? 뭐 0.5A도 아니고. 대부분 여기에 연결되는 그 센싱 보드의 소비 전력이요.
10에서 20mA 이내예요. 대부분. 아까 ACS 758 같은 경우도 10mA예요. 소비 전류가. 그런 거 8개 다 붙여봐야 80mA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나름대로 2배 잡아주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더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간에 소비 전류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여기 전류 스펙이 높은 걸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를 나중에 이거 이상하다고 막 와서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기존과 많이 달라진 점은 아날로그 회로를 위한 전용 LDO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음전압을 생성하는 전원도 추가되었다. 하고 출력에 폴리 스위치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 뭐 아날로그 여기 채널에다가 이상한 거 역삽하거나 아니면 쇼테지 하거나 그런 경우에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퓨즈도 들어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지금 몇 시죠?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